반갑습니다.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전달해드리는 G클래스의 김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그 수능 문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 방법을 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국어 문법 과연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할까?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. 그 중에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이 수능 문법을 가장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.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국어 문법 저는 형태소가 어렵던데 형태소부터 공부해야 할까요? 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. 아니요. 형태소 전에 그것보다 더 작은 개념의 단위인 의문이라는 단위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학습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,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학생들은 저는 문법 개념은 다 외웠는데 문제를 풀 때마다 왜 이렇게 틀리고 못 풀까요? 라고 하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. 자, 이런 부분들은 결국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효율적 학습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자,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법 개념은요, 무조건 외워서는 안 된다.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문법은 우선 학습의 순서가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그 문법이라는 개념이 별개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별 소 개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단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뒤에 그런 개념이 또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죠. 그래서 뭐 형태소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파생어나 합성어 개념을 공부한다? 말이 안 되는 소리죠. 뭐 당장 합성어, 파생어를 외웠을 수는 있지만 이 형태소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또 그 기본적인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개념을 따로 외우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학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문법의 개념 정리의 가장 효율적인 학습 순서는요. 첫 번째 단계는 의문부터 시작하라는 거죠. 그래서 의문에서 의문의 체계와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학습을 하시고요. 이 부분은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의문의 변동. 이 부분은 꼼꼼하게 정리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.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형태소와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학습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형태소 개념이 정확히 잡히지 않으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뭐 단어라든가 품사, 어문 규정 자체의 개념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세 번째 단계는 품사 및 문장 성분에 관한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문장 안에서 이런 품사나 문장 성분, 문장 안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, 그래서 문장 성분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학습들이 되어야 되겠고요. 네 번째 단계가 문장의 종류와 통사 구조에 대해서. 자,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, 또 혼문장과 겹문장, 아는 문장, 이어진 문장 등을 구분할 수 있게끔 학습이 되셔야 되겠습니다. 마지막 단계로는 높임 표현, 또 시제와 피동, 사동 표현들을 학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. 이 영역은 수능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좀 섞여서 복합 개념으로 통합 문제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수를 많이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학습의 순서를 말씀드렸다면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루틴화 시킬 것이냐,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할 것이냐. 제가 제안을 드려본다면요. 먼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중에는요. 개념 학습을 먼저 하시고요. 그 개념을 바탕으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예문을 좀 여러 가지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이걸 기본적인 문제들과 연결하는 문제 한 세트, 이렇게 해서 개념과 예문 문제 한 세트로 묶어서 그 단원의 개념들을 확실하게 숙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렇다면 주말에 토요일에는요, 그런 문제들을 푼 것들 중에 또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오답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틀린 문제를 분석하고 오답을 작성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시길 바라겠고요. 마지막 일요일에는요, 기출문제를 직접 그 연관된 단원 개념과 관련한 기출문제 선지 분석을 통해 실제 수능 감각 유형을 익혀라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요, 학습 순서 전체를 복습하고 구조,
연결을 좀 강화해서 자, 그물망처럼 어떻게 보면 이 문법이라는 개념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있기 때문에요. 단순히 이 개념만 알았다고 해서 다른 개념을 몰라도 된다. 이건 아니죠. 이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구조 연결을 강화하는 학습이 필요하다. 그래서 결국 문법 학습은요. 오늘 배운 게 또 내일 문제로 풀릴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거. 우리는 실전에 강하기 위해서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암기와 적용 그리고 점검이라는 이 루틴을 체계적으로 좀 매주 반복을 꾸준히 하신다면 문법은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쉬운 그런 학습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. 암기와 적용, 점검의 루틴을 체계적으로 반복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문법 학습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좀 더 자세한 사항은요,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지금 보여진 화면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